안녕하세요. 요즘 그 렌트카 보험 사기가 엄청나게 진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렌트카 보험 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예, 뭐 요사이 렌트카를 뭐 빌려갖고 사고 내든가 네. 또 뭐 이제 렌트카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저는 한 두 가지는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첫째 이제 렌트카를 빌릴 때 보면은 거기서 운전하는 사람들 운전 적어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이 이제 제가 제주도에 놀러 갔다. 제주도 구경을 하다가 내가 이제 친구한테 내가 운전이 너무 오늘 장기 운전하니까 좀 이 친구가 운전을 하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보험회사에서 물어주고 그 친구한테 구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렌트카 빌릴 때 운전할 수 있는 사람 등록을 하고 그 등록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면은 결국 사고 내고 물어줘야 돼요. 구상한다고 계약서 써 있잖아요. 그거를 잘 안 보시는데 그렇게 되는 게 대부분의 판례도 나왔고 또 하나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대리운전 기사가 렌트카를 운전했을 때는 그 보험 혜택을 의무보험이랑 혜택을 못 봐요. 뭐 아예 못 보는 건 아니고 그 책임보험만 못 보는 그러니까 거죠? 의무보험 부분을 못 보고 렌트카 이제 대리운전 업체 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은 초과보험은 되는데 그 의무보험 부분, 대인의 의무보험 부분, 책임보험이랑 대물의 의무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운전 기사가 물어내야 되는 그런 어떤 좀 우리가 좀 보험 약간의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대리운전 기사가 이 차가 뭐 렌트카인지 아닌지 뭐 사실 일일이 좀 체크하기 어려운 상황일 텐데. 그렇죠. 가봐야 알잖아요. 콜을 해갖고 가봐야 되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가보니까 이게 렌트카더라. 그러면 렌트카 하면 자기가 운전하면은 사고가 나면은 대인이나 대물 사고가 났을 때 그 의무보험부는 자기가 물어내야 되니까 좀 이게 보험 간의 어떤 충돌이 되다가 보니 그래요. 렌트카라는 특별 보험, 특별 차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제도적인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주제는 그 보험 사기입니다. 그 자동차 렌트카라든가 카쉐어링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걸 또 악용하면은 되게 나쁜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 요새 뉴스로 많이 나오는데 뭐 마네킹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뭐 인터넷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겁니다. 모집을 해서 사고를 내거나 고의로 내거나 뭐 아니면은 그 내지도 않고 이렇게 막 허위 사고를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겁니다. 예, 제가 저번에 TV에 보니까 어느 방송국에서 보니까 뭐 실화 탐구대인가 이런 데 보니까 그거 보니까 뭐 학교에 일진이란 얘네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만 일진 애들이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을 무조건 차에 태워갖고 그 탄 애들을 마니킹이라 그래요. 태워갖고 지네끼리 갖다 부닥치든가 사고를 내갖고 그걸 합의금을 받아갖고 지네가 챙겨가고 얘네들한테 무슨 대부업계지 돈은 또 빌려주고 범죄가 너무 진화되는 것 같아요. 옛날엔 돈 뭐 1, 2만 원 빼앗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돈이 적으니까 얘들을 태워가지고 보상을 받으면 중간에서 다 가로채는 거죠. 그런데 그 자동차 보험 그 보상금을 이렇게 보험 사기로 편취하면은 나중에 반드시 잡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보험금 편취하는 사람이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남습니다. 남고 그 다음에 보통 이런 사고는 혼자 안 하고 여러 명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뭐 계속 꼬리가 길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명 하면은 나중에 한두 사람이 오픈을 하게 되면 다 이렇게 연루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이나 저나 보험회사 다니다가 보면은 이렇게 어떤 데는 꼭 이런 뭐 사기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정비공장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 수사 의뢰를 해갖고 수사를 해갖고 조사를 하다가 보면 항상 이제 다른 게 연관이 되죠. 이게 사기범이다 이런 게 다 연관이 되다 보니까 꼭 범죄 사고는 반드시 잡힌다. 항상 잡히더라고요. 근데 저 보험회사 직원이 뭐 이렇게 돈은 주긴 주죠. 근데 보험 사기인지 알면서도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은 이거 보험 사기를 얘기를 못 합니다. 알고서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뭐 그쪽 당사자들은 속였다고 성공했다고 이렇게 봤는데 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또 이제 빅데이터가 돼갖고 되면 이제 그런 유형을 다 모아버리면요. 저희도 왜 주고 한 1년 6개월 있다가 다시 모아서 금융감독원에서 모아갖고 이제 수사를 하고 하니까 이거는 반드시 보험사기범은 반드시 잡힙니다. 그 다음에 또 보험사기 방지법이라는 어마어마한 특별법이 있어갖고 여기서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이거 사고를 안 내도 미수범도 처벌을 하고 이 처벌은 특가법입니다. 특가법이니까
어마어마한 법이니까 반드시 보험 사기범은 잡히고 보험 사기범이 잡히면은 처벌도 많고 가징금도 5억이 넘었을 때는 5억까지 가징금 벌금도 같이 병가가 되는 어마어마한 법이 있으니까 제발 그 보험 사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현혹이 많이 되냐면은 인터넷에서 뭐 고수익 보장한다고 이러거든요. 사실 뭐 고수익 보장되면은 저끼리 하지 뭐 굳이 인터넷에 띄울 이유도 없는데 고수익을 보장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옛날에 이제 실무를 해봤지만은 보험 사기인지 뭐 알면서도 대놓고 뭐 이거 보험 사기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그렇죠. 웃으면서 돈을 주는데 나중에 이제 뭐 보험 사기 수사할 때는 경찰서에 가서 그런 내용을 다 진술하게 되거든요. 그 항상 이렇게 모아서 합동으로 조사를 조직적으로 하는데 여기다가 빅데이터까지 올려갖고 이러이러한 사고 유형끼리 다 모아버리면요 이거는 반드시 잡힙니다. 그리고 저도 텔레비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 어떻게 저희가 예전에 보상할 때는 뭐 사고 나면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든가 뭐 이렇게 고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요사이는 뭐 일진이 모아갖고 고수익 보장한다고 모아갖고 줄기 태어나서 사고 낸다는 야 이게 뭐 진짜 범죄 유형이 너무 발전되고 있은 그 또 문제가 한번 연루되면은 또 주범이 계속 협박하는 거 봅니다. 예, 이거 예. 같이 보험 사기 했지 않냐. 그래서 계속 2차, 3차 계속 연루하게 되거든요. 2차, 3차 계속 연루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참 문제입니다. 이게. 돈도 빌려준대잖아요. 빌려주고 고리로 떼고 갑자기 내놓으라고 안 하면은 여기 한다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고 또 요사이 이제 그 뭐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하다 보니까 배달 종사자 하시는 분들의 그 새벽 배송이나 저녁 배송이 많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여기도 모랄 리스크가 많더라고요. 자기네끼리 이렇게 하면 부닥치는 부분 뭐 이런 거 해갖고 굉장히 그 요새 배달 직종에 있는 보험 사기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강도나 뭐 이렇게 적도 같으면 바로 이렇게 잡혀가는데 이 보험은 잡혀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짧게는 1, 2년 걸리고 많게는 3, 4년 후에 이렇게 그렇죠. 연락이 돼가지고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좀 근데 그러니까 작가님이나 저나 얘기는 우리도 보험회사 다녀봤지만 보험 사기를 요 사기범에서는 요 사기건에서는 피해 나가도 항상 주민번호대로 따라 나가고 또 요 사이는 빅데이터로 모아버리면은 보험 사기범은 반드시 잡힌다. 정말 신세 조진 망가진다는 얘기죠, 그죠? 어쨌든 뭐 금융 실명제로 이렇게 그 자기 인적사항이 남아 있고 이게 뭐 기간의 문제죠. 이게 뭐 2년 후냐 3년 후냐 하는 문제지 뭐 경찰 입장에서 잡기가 되게 쉽죠, 이게. 그 최근에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보니까 왜 제주도 가서 그 뭐 그냥 렌트카 빌려갖고 사고 나갖고 뭐 한 뭐 1억 5천 뭐 20건인가 해가 끝하잖아요. 다 렌트카니까 빌려갖고 자기네끼리 사고 내고 뭐 사고 안 탄 그 차에 안 탄 사람도 갖다 집어넣고 해갖고 최근에 한 번 또 이게 적발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무려 20번을 했는데 20번 하는 동안에 뭐 보험회사 직원을 몰랐겠어요. 알았지만은 이게 또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경찰에 넘기고 조사하고 하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이렇게 건수가 누적된 거예요. 그렇죠. 젊은 사람이 전과가 남으면은 또 취업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에 절대 이렇게 연루되지 말아야 되고. 보험회사는 또 요새 구상을 하잖아요. 보험 사기 방지법이 이제 뭐 지금은 소송하는 게 뭐 부당이득으로 하지만 요번에 마침 뭐 국회의원들 여야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바로 소송하게 근본법이 들어가게 그냥 계약 해지하고 소송 바로 해소할 수 있게 법이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를 내고 처벌을 받든가 이래갖고 군대를 갔다 오든가 이럴 때 그 금액이 있잖아요. 보험회사에서 구상 금액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신용 불량자 됩니다. 사회에 적응 못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면허가 없이도 이렇게 렌트카를 빌리더라고요. 렌트카를요? 어떻게 빌려요? 면허증 갖다 줘야 되잖아요. 주범이 브로커가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뭐 채팅방을 운영해가지고 그 한국에 있는 사람 명의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차를 렌트해줘요. 그래서 뭐 그 사람 애들이 이거 뭐 면허도 없는데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그냥 차 놓고 도망가라고 이렇게 시켜요. 옛날에는 조금만 아버지 거 갖고 가서 빌려가는 있어도 그걸 그렇게 조직적으로 해킹 같은 그런 짓도 해요. 뭐 해외에서 이제 서버를 두고 뭐 해외에서 뒤에서 조정하는 거죠. 보험 사기가 완전히 그냥 엄청 진화해갖고 발달되네요. 큰일 났네요. 사실 뭐 이게 경제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보험 사기가 계속 늘어나가는 추세고 뭐 보험 사기 그 보험금이 당장에 그 뭐 달콤하긴 한데 그냥 뭐 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험 사기하면 보험 사기 방지법에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처벌이 굉장히 일반법보다 엄청 강한 예, 특별법이 있고 거기다가 또 나중에 구상까지 하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물어내면은 잘못 적응했다가는 이 사회에서 완전히 신용불량자 되고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보험 사기는 반드시 근거된다.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렌트카 보험 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보험 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